시작해요. 내 손으로 이룰 수 있어요. 내 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유권자가 만드는 행복한 축제, 주인은 우리예요. 생각을 말해요. 마음을 표현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내 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내 꿈으로 미래를 만들죠. 유권자가 만드는 이 밤의 축제, 우리가 시작해요. 자, 특별 생방송 730 재보궐선거. 자, 투표하러 온 TV 제2부 유권자와 함께하는 선거 콘서트 이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오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은입니다. 자, 우리 승은 씨. 네. 1부에서 어떻게 투표에 대한 정보 많이 얻으셨어요? 네, 제가 사실 이 선거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 못했는데요. 일부 시청하면서 많은 정보도 얻고 또 지식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1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보에 대해서 아셨다면 이제 2부는 조금 좀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아주 저희가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풍채부터 또 되게 풍성하잖아요. 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와 라이브 730TV로 지금 현재 생중계되고 있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유튜브, 그리고 유스트림에서 시청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 들어오시면 지금 수화 방송이 운영 중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부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갈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들 모셨죠. 네. 먼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사무총장님, 지금 저기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나 고민이다.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선택은 늘 고민이 되지요. 네. 선택에 따라서 또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 혹시 결혼들 하셨나요? 저는 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예, 네. 하신 분도 그렇고 안 하신 분도 그렇고 결혼하시는 게 굉장히 고민이 따르고 꼼꼼하게 여러 가지도 고민을 하는데요. 네. 투표는 이 선거에서 투표하는 거는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뽑는 거고요. 네. 또 이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결코 정치인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이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요. 선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유권자 축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꼭 투표를 해주시고 자기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셔야지 맞아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밝아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이제 730 재보궐선거가 시작된 지 9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남은 시간 동안 혹시 유권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그 대부분 지역 15곳의 지역이 이제 국회의원 후보를 재보궐선거로 뽑는 지역이 되겠죠. 네.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지역 대표성과 국가 대표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공약은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또 국가 대표로서 국가를 위한 공약은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이 대표자들이 잘못 뽑히고 나중에 또 부끄러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투표를 해주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투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요, 유권자이자 오늘 선거 콘서트를 함께 만들어주실 시민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또 미녀분들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출연자만 보더라도 2부가 얼마나 다양하고 재밌을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 다양한 순서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2부에서는요, 우리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일부 그 특별 체험 무대에서는 저희가 투표 개시부터 또 마감까지 함께 체험해봤잖아요. 또 네.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러죠. 네, 이번에도 혹시 김경진 씨가 체험을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이제 김경희 씨 이러다가 이제 선거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투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니까. 자, 우리 경진 씨의 활약 기대하셔도 좋고요. 네. 자, 이제 2부에 아주 중요한 순서죠. 2부에는 또 아까 우리 네 분의 토크 배틀로 이어지는 토크 콘서트, 그리고 또 우리 현대인의 멘토죠. 우리 김홍신 작가님의 토크 콘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시 5분이 조금 넘은 시간인데 이제 투표 시작 약 9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네. 지금 현재 투표소의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자, 서울 동작을 선거구 흑석동 제5투표소에 나가 있는 안기령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동작구 흑석동 제5투표소에 나와 있는 안규령입니다. 투표가 시작되고 현재 시각 오후 3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평일 오후인 만큼 주부님들의 투표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이와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동작구 흑석동 제5투표소에 가족이 방문해 주셔서요.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흑석동에 살고 있는 백정순입니다. 네, 네, 오늘 소신 있는 투표는 잘 하셨나요? 네,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오실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는 그러니까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다 같이 와서 투표하고 있거든요. 네, 아이가 많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친구는 혹시 선거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시장과 그 시의원 그 부의원님 그런 분들을 꼽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네, 우리 친구도 얼른 커서 투표하고 싶죠? 네. 네, 얼른 투표하길 바랄게요. 잘 자라서. 네, 우리 작은 친구도 선거가 뭔지 잘 알고 있어요? 몰라요. 네, 아주 귀여운 우리 미래의 유권자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기존의 오후 6시가 아니라 오후 8시,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되니까요. 선거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작구 흑석동 제5투표소에서 안기령이었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리포터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게 한 가족이 또 투표소에서 이렇게 같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사실 그 아이들은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엄마 아빠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또 미래의 유권자니까 네. 얼마나 이게 살아있는 체험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아이들을 투표소에 데리고 가실 때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요, 함께 투표소 출입은 가능하지만요, 네.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선거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광재 사무총장님, 그 선거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거라고 네. 하는 것은 정책 공약, 그 약속을 중심으로 나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 공약이라고 하는 건 많은 부분이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 공약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아무나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백지 수표를 그대로 발행하는 것과 같고요. 인간 도장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꼼꼼히 따져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 잘한다고 얼굴 잘생겼다고 뭐 이렇게 뽑는 것은 이게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니다.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 선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네.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거다,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좀 참여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백지 수표 비유하셨는데 백지 수표 받는 사람은 부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는 사람은 다 오롯이 그게 다 부담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선거 이후에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네. 그런 것을 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네. 정치가 더 발전되려고 하면 꼼꼼히 정책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 투표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거 캐스터 한번 불러볼까요? 우혜야 캐스터. 네, 선거 캐스터 우혜야입니다.
730 재보궐선거 지금 시각 오후 3시 1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각 투표율은 어떨까요? 3시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후 3시 기준 24.8%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동작 을입니다. 36.0%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수원을 19.7, 경기 수원사 20.1, 경기 수원병 20.0, 경기 수원정 22.4, 경기 평택을 22.2, 경기 김포시 27.6%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 지역입니다. 대전 대덕 25.0, 충북 충주 26.1, 충남 서산 태안 25.3%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부지방입니다. 광주 광산을 15.4, 부산 해운대 기장갑 16.3, 울산 남구을 19.9, 전남 순천 곡성 39.2, 전남 나주 화순 28.1,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25.8%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 3시 정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된 투표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 오늘 꼭 행사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우예아 캐스터였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730 재보궐선거 투표하러 온 TV 2부 네. 유권자와 함께하는 선거 콘서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럼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바꿀까요? 네. 네, 오종철 씨는 네. 혹시 어렸을 때 뭐 웅변이나 동화구연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대회 나가보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 그랬잖아. 뭐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신데 타고났죠, 타고났죠. 그런가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주 특별한 강연 콘테스트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과 발표를 하는 콘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 콘테스트에서 학생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매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아마추어지만 최고의 이야기꾼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네 분의 이야기꾼과 아마 아주 이 인땀 가득한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오늘 준비한 순서입니다. 선택, 당신의 토크 배틀을 준비했는데요. 벌써부터 여기 네 분들 입이 아주 움찔움찔하고 계신데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미남 미녀. 네, 진짜 두 분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사이좋게 앉아 계시는지. 자, 정말 얼굴만 봐도 제가 보니까 입 근육 위주로 굉장히 발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입담이 아주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최은식 씨 어떻게 오늘 자신 있으세요? 네, 제가 오늘 대구에서 올라왔는데요. 대구에서? 예, 대구에서 올라온 그 기간 동안 계속 입을 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요즘 KTX가 대구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2시간. 2시간. 네, 그런데 우와. 오늘 구로역에서 화재가 있는 바람에 제가 못 올 뻔했습니다. 왜요? 화재가 나서 화재가서? 예, KTX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한 1시간 반 정도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상시보다 1시간 반을 더 푸신 거예요? 네, 피곤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피곤하다고 얘기하죠.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 또 남성분들도 있으십니다만 또 여성분도 있어요. 우리 재현아님은 어떠세요? 네. 오늘 각오. 네. 네, 저는 부산에서부터 풀고 왔습니다. 부산에서요? 그럼요. 네. 그러면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풀었죠. 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주 자신만만한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네 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분과 하는 토크 콘서트는요. 네. 주제가 공개되면 그에 따른 본인의 이야기를 준비하시고 예. 또 3분 내외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 3분이 지나서 30초가 초과하게 되면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고 합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얘기하다가 마이크 꺼지면 되게 무한한 거 아시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 무한함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30초 정도는 저희가 더 여유를 드릴 테니까 그 대신 그거 넘어가면 제가 가서 마이크를 뺏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토크 배틀 자, 네. 주제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자, 선택이란 단어 오늘 굉장히 많이 쓰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승은 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선택 어떤 것 떠오르세요? 최고의 선택이요.
저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지금 이 자리를 선택한 게 아마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1부도 좋고 3부도 좋지만 2부를 선택하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인가요? 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분위기 왜 이러죠? 저도 오늘 최고의 선택은요. 오늘 제가 옆에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이 오늘 패널로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서 오늘 네. 제 최고의 선택은 이광재 사무총장이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 이광재 사무총장도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어떤 거셨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아내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왜 못했을까요?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은 두 사람 간의 영혼을 엮는 의식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볼 사람, 같이 갈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결국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 선택이 굉장히 올바랐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전혀 후회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후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건 책임이 따르기도 하고요. 네. 또 믿으니까 선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때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주십사라는 부탁을 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사모님이 보고 계시나 봐요. 아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야, 근데 아내에게도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존칭, 경어를 쓰는 걸 보니까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우리 네 분의 우리 배틀 참여자분들께서 각자의 제목을 저렇게 또 재밌게 뽑아내셨어요. 우리 승은 씨가 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보이시죠? 네, 지금 보면 그럴까요? 우리 나는 6년 전에 착한 사람을 버렸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그리고 재현아 씨는요. 네. 진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우와. 적어주셨고요. 그 옆에 최윤식 씨는 뒤도 뒤도 돌아보지 돌아보지 않고. 않고 때려친 미래. 네, 어떤 미래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박지현 박지현님은 씨는요. 그대와의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 야, 써주셨네요. 이거 저 지금 키워드 이 제목만 봐서는 어떤 얘기가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하나의 주제에서 이렇게 또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참가자 우리 장한별 씨의 우리 토크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별처럼 기억되고픈 강사겸 MC 장한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첫인상이 좀 어떤가요? 좋죠. 뭔가 좀 소분하고 온화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진짜 착한 사람은 지가 지 입으로 착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예, 그래요. 저는 착한 사람은 아니고 착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참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뭐 친절해야 된다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심지어 제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죽겠는데도 겉으로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요즘 잘 지내시죠? 저요? 아유 너무 좋아요. 덕분에 아주 베리굿이에요. 이러면서 그게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고 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6년 전쯤에 회의감이 팍 들더라고요. 내가 주변 사람 굉장히 챙기고 의리를 챙기면서 정작 나 자신을 막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저 자신이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저는 저 자신을 정말 막 거지같이 대하고 버러지같이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점점 거지 같은 버러지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의리를 지키며 살자. 딱 결심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최고 현명했던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결정하고부터 제가 저 자신을 굉장히 이뻐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리고 저에게 어떤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뭐 연기도 한번 도전해보고 뭐 대기업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물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제가 회사 들어갔을 때 제일 좋아하셨죠. 저희 어머님 제가 회사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아서 입이 항상 귀에 걸려 있으셨어요. 항상 길거리 가실 때 자부심이 우리 아들 대기업 어떤 자부심이 탁 가득하셨는데 제가 이제 반년 만에 퇴사하면서 자부심은 거기서 끝이 났죠.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의리보다 저 자신에 대한 의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결국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재보궐 선거일인데요. 물론 외부에 대한 관심, 또 뭐 세계에 대한 관심, 이런 넓은 관심도 좋지만 우선은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의리, 우리 지역에 대한 의리, 그리고 내 지역구에 대한 의리, 이런 것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의리로 투표하셔서 이제 투표율 의리 점점 높아지고 앞으로 좋은 정책들 의리 점점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가정 아주 살림사 의리하게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더 밝게 웃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리. 의리.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을 버렸다라는 게 난 주변에 뭐 다른 그게 아니라 내 자신, 왜 우리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내 속은 다 무뎌지고 사는데 나 자신과의 의리를 선택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네. 재현아 씨께서 네. 이야기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큰 박수로 청해 듣죠. 네. 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꽃이 되고 싶은 선거연수원 초빙 교수 재현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시선 딴 데로 돌리시면 안 돼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최고의 선택의 순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 2가지의 선택 사항을 두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할까 말까의 고민에 늘 선택의 벽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때마다 한다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그것들이 저의 꿈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꼽자면 제 꿈은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게 제 꿈인데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저로 인해서. 네, 그런 것처럼 저도 2013년도에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강연 콘테스트를 나가게 됐습니다. 굳이 나가도 되지 않았던 콘테스트였는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게 됐고 지금은 또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강의도 할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선거와 아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선거가 뭐 나 한 사람 안 했다고 해서 뭐 티가 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모이면 티끌이 되어서 태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천재광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조상이 피테쿠스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 여기 약간 그런 우리 조상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나무에서 지내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내려가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한 발짝을 내딛는 용기로 이렇게 우리가 2발로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선거도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믿음과 그 한 표를 찍는 그 용기만 있으면 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은 물 한 방울이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물 한 방울이 모이면 댐이 되고요. 그 댐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우리 사회의 빛을 만드는 소중한 한 표, 소중한 선택입니다. 이상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태산 같은 믿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네요. 진짜 나는 물방울이 빛이 된다는 얘기가 뭔지 몰랐는데 네. 댐이 되고 댐이 돌아서 수력 발전이 돼서 이렇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야, 저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분의 먼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네.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쵸.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 때요, 투표수 3표 차이로 선거의 승부가 갈린 적도 있고요. 네. 세계 선거를 보면 한 표 차이로 또 이 당선자가 바뀐 적도 있습니다. 또 맞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중요성 얘기를 하신 부분 감명 깊게 들었고요.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 달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선택이 제대로 됐느냐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후회가 없느냐,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들을 하신 분들의 발표를 봤습니다. 예, 즐겁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최은식 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두 분, 지금 긴장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은 얼굴이 편해지셨는데. 네. 자. 저는 지금의 안나를 만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내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정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저를 내버려두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혼자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일단 그런 얘기는 접어두도록 하고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6년간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험회사를 나와서 보험 설계사로서 그리고 영업교육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를 때려친 그 선택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방대 출신으로 토익 점수는 형편이 없었고요. 변변한 자격증도 하나 없었고요. 정말 힘들게 대기업에 취업을 했었는데요. 정말 어린 나이에 지점장이라는 타이틀도 번듯하게 있었고요. 또 안정적이면서도 조금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참 많았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보겠다 결심을 하고 정말 과감히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당시 그 제 상황에서는 사표를 던진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결단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사실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보험 설계사가 된다는 뜻은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을 선택했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영업활동을 열심히 해서 연도대상이라는 큰 상도 받고요. 또 제가 좀 하고 싶은 강의 활동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월급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활력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직업적 선택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이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기회를 잡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는 그 선택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선택으로 해서 저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와 투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도 누군가를 선택하는 일이고 다른 의미로서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유권자분들이 그 선거라는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거라는 선택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그러니까 선택은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실 그 안정적인 그 직장,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벗어나고 그걸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작업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처음엔 좀 불안하고 떨렸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더 나은 날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박지현 씨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앞서 세 분들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요. 오늘 저도 제게 주어진 3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요, 최고의 선택은요, 바로 유럽 배낭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배낭 여행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문화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럽 배낭여행하면 딱 한 분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독일의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브런치를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브런치 다들 좋아하세요? 네. 브런치를 먹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을 걸어 주셨어요. 저희가 반나절 동안 같이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제 같이 맥주도 한 잔 기울였는데요. 그때 그분이 제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잘 보듬어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친구를 만나고 또 뭐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을 항상 되새기게 됐고요. 그분의 말처럼요. 저는 선거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표라는 것이 요즘에는 투표율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투표 한 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투표율이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배낭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요.
나를 좀 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고 또 거기에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약간은 바꾸고 싶고 변화주고 싶고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선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투표를 한다는 건요, 직접적으로 작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거로 인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나의 일상의 작은 변화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때부터 내 삶에 또 다른 또 이제 다른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멋진 이야기를 또 유럽 배낭 여행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야, 정말 이분들은요, 이 삶의 이런 중요한 선택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되셨고 지금까지 정말 그 변화를 즐기고 계신 분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현명한 선택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 어떠셨어요? 우리 네 분의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하면 노래방이 생긴 이후로 노래 못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말 못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들 하십니다. 그래서 감명 있게 봤고요. 선택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은 특히 선거에서의 선택은 우리들을 위한 선택이 돼야 됩니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문제점 해결 방안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서로 고민하는 것 이런 거고요. 이런 책을 낸 그 선생님이 계십니다. 쓰잘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귀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쓰잘데없이 취급됐던 게 뭔가를 또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과정이 이 선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분들 말씀 정말 잘 듣고 잘 배우고 갑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건 나만을 위한 선택을 고집하시는 게 아니고요. 선거 때는 나 외에 우리들을 위한 선택, 그것을 정당과 인물과 정책 공약을 동시에 보면서 선택하는 이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공약이 나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좋은 공약인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또 이광재 사무총장께서 오늘 한번 현명한 선택, 우리 네 분 중에 어느 토크가 가장 오늘 훌륭했는지, 물론 오늘 다 좋았습니다만 좀 굳이 한번 뽑아주신다면 어떤 분을 선택해 주시겠어요? 제 점수는요, 이러고 하고 싶습니다만은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 네 분들의 말씀들을 꼼꼼히 다 잡고 이렇게 적어간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가수 장사익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이 단풍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요즘 그 세대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그런 걸 봐서 영혼을 서로 세대 간에 좀 엮어봤던 또 그다음에 쓰잘데없이 고귀한 것들이 어떤 건지를 되돌아봐라 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하는 마지막 말씀하신 박지현 선생님이 조금 더 잘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와, 네, 축하드립니다. 박지현 씨 소감 어떠세요? 뜻밖이고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저희 준비한 멘트들 종이가 올려 있었는데 이게 바람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다시 좀 긴장도 되시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 또 여기에 또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해 주신 게 오늘 또 이광재 사무총장님께 점수를 많이 타신 것 같아요.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 네 명의 나의 선택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또 저희가 몇 번을 강조해도 저희가 아깝지 않은 우리의 선택,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선택. 자, 오늘 또 다른 어떤 세상을 또 저에게 선물하게 될지 여러분들 꼭 한번 멋진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분증 지참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정된 투표소에 8시까지 꼭 투표를 하러 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만 강원 영구의 이거 뭐 쓰셔도 되고 우선 선생님. 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특별생방송 730 재보궐선거 투표하러 온 TV 제2부 우리 유권자와 함께하는 선거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이 선택이라는 것을 들으면서요. 나는 과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고민을 해봤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의 어떤 좀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저희 또 멘토분의 또 아주 소중한 토크 콘서트를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아, 내가 바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어떤 현명한 지혜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계시는 이 시대의 멘토죠. 우리 김홍신 작가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홍신입니다. 만약 오늘요 투표를 하는데 한 80% 정도 투표율이 나오면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정치인들 정신 차립니다. 만약에 다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90% 정도 국민들이 투표한다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 두려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이 먼저 변해야만 정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표가, 선거가 국민이 주인 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머슴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 머슴이 뽑힐 때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해놓고 되고 나면 꼭 변해요. 그러니까 국민들 가슴앓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투표 기간이 이제 4년이면 그 4년 동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답게 내가 뽑아야 돼요. 그래서 머슴을 잘 뽑는 사람이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지구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내가 서 있는 내 발밑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평면이면 중앙이 있죠. 근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굴까요? 내가 주인이죠. 근데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는 온 우주 역사상 오로지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머슴을 잘못하면 고생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머슴을 잘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머슴이라는 걸 알려주려면 우리 손이 아낌없이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잘 하려면 투표장에 나가줘야 돼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요 실험을 했어요. 그 15살 먹은 침팬지를 4년간 140개 단어를 가르쳤어요. 보통 일상에서 쓰는 쉬운 단어를 4년 뒤에 말을 했어요. Let me out. 날 놓아줘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게 뭐냐면 행복인데 행복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는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살려면 세상이 편안해야 돼요. 세상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있죠. 그러면 평화롭게 살 길이 없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국가와 국가끼리 하는데 피해는 누가 봐요? 국민이 봐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 하게 국민이 감시 감독해야만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보세요. 짧은 시간에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60년대 보세요. 대한민국이 GNP가 80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40년 만에 무려 250배나 급성장한 세계 역사상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데 행복도 조사를 하면은 OECD 국가에서 꼴찌, 세계에서 100등 가까이 가요. 이유가 뭐냐면 안전성이 없어서 그래요. 보세요. 대한민국은 지하자원 없죠. 인구가 적었죠. 남북이 분단됐죠. 국방비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도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예요. 외국에서 원자재 사다가 가공해서 배와 비행기로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섬나라였는데 세계
경제교역 10대 강국이 됐어요. 이 놀라운 한국인의 기질, 이 DNA, 이걸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남북통일해야 돼요. 그럼 남북통일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어떤 경제인이 그랬죠. 한국인은 위대한데 정치만 잘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살 거다. 근데 이 정치를 잘하게 만드는 건 누구냐면 그들이 아니고 국민이에요. 제가 처음에 정치 시작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요, 정말로 정치권의 불신을 받을 때인데, 한국 정치인들은요, 특히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왜? 감시 감독기관이 없어요. 한국 국회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청와대도 다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만 감사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되느냐? 국민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를 비추어서 밝아지는 게 명이라고 그래요. 밝을 명자. 그 다음에 내가 남을 비추어서 밝게 하는 게 광이에요. 빛광자. 그러니까 우리가 광명할 때는 그 의미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비추려면 먼저 남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게 해야 내 갈 길도 밝아져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번 선거도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도지사, 시장 출마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안 하고 그냥 출마했으면 재보궐선거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불법 선거를 안 했으면 우리가 재선거 안 해도 되죠. 지금 선거를 하는 데는 온 신경이, 언론이, 국민이 짜증이 날 만큼, 그렇죠? 투표를 해야 돼요. 자, 시간도 버리고 투표도 해야 되고, 국민들이 더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에 투표에 정당은 열중하고 있고,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면은 출마 못 합니다. 그렇죠? 왜? 예를 들어서 도지사나 시장 되려고 국회의원을 버렸으면 그 비용을 본인이 물어내라. 이러면은 재보궐선거. 그 다음에 만약에 불법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직을 빼앗기면 그 사람이 선거 비용을 대라. 이렇게 바뀐다면은 재보궐선거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늘 그러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가, 우리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제가 정치 시작할 때 보니까 국정감사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요, 너무 정치가 엉망인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에 우리가 깨끗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은 에이 뭐 이게 깨끗한 나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한 나라가 됐는데 그 힘은 어디 있었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시민운동 단체들. 시민운동이 변하니까 언론이 변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 인터넷, SNS, 휴대폰. 그러니까 휴대폰 기능에 녹음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변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이렇게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왜 그러면 정치권이 안 변하느냐? 겉은 변하고 속은 안 변한 거예요. 왜? 4년 뒤에 공천만 받으면 또 될 건데 뭘.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하느냐? 국민한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공천권자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빨리 확실하게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세상을 바꾸는 건 나의 힘이다. 세상을 바꾸는 건 주인의 힘이다. 그거 보세요. 이 꽃 배달이 왔어요. 전화가 와요. 배달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면서 일하는 분한테 꽃이 배달이 오면은 1cm쯤 밑을 잘라서 빨리 화병에 꽂아주세요. 그리고 나가는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꽃 배달이 오면 그 며칠 지나면 쓰레기인데 과일이나 한 상자 갖다 주면 좋은데 그래요. 저는 꽃이 오는 게 좋은데 일하는 양반은 올 때부터 이게 쓰레기예요. 치워야 돼요. 이게 머슴인 거예요. 근데 꽃이 오면 꽃을 즐기고 때가 되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평범한 시민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데 그냥 공부하는 대학생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데 아주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받들어야 돼. 그러면은 투표하는 손이 지역주의나 성씨나 내 동창이나 누가 부탁했다고 찍어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말하자면 선거구 투표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좋은 그 머슴을 만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 머지않아서 교황 오신다고 그랬죠. 그거 보세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은 꼭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 사람들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돼요. 지금요 교황이 세계적인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어요. 그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교황이라는 직위 때문이 아니고 교황이라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 자리에 계신 분이 가난한 사람을 끌어안고 병든 이를 안아주고 그분들을 찾아다니고 소형차를 타고 이러니까 온 세계 인류가 갑자기 살아있는 게 기분 좋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은 왜 그걸 못하느냐고요. 우리 대통령은 왜 그걸 못해야 돼요. 우리의 장관들과 도지사, 시장들과 이 사람들은 그걸 왜 못하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딱 지켜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다음 선거 때요. 국민이 아마 90% 투표에 참여해버리면 갑자기 놀래가지고 안 하던 짓도 할 거요. 그죠? 평소에 시장에 가서 떡볶이 사 먹으면서 그분들하고 얘기 들어봐야지. 선거 때만 왜 가냐고요. 그죠?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잡아줘야지 왜 선거 때만 가냐고요. 근데 국민이요 그렇게 눈 부릅뜨고 투표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제는 정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대한 국민의 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자, 제 얘기를 할게요. 어느 날은요, 어느 그 선거 때는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화가 좀 나요. 왜 이런 사람들만 출마했나? 그래서 이거 고민을 되게 해요. 이제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중에 꼼꼼하게 그 선거 공보를 읽어보고 그 중에 누군가를 차선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왜? 머슴을 두는 게 좋아요? 안 두는 게 좋아요? 그죠? 둬야 돼요. 두려면은 그 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투표 현장에 꼭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누굴 찍어라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게 진정한 사회교육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 누구 찍어라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선거 공부만 읽어보고 그 신문, 방송, 잡지를 눈여겨보면 본인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투표 현장에 나간다는 것 자체는 내가 주인 정신일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나만 덕을 보는 게 아니고 좋은 머슴을 뽑아놓으면 누가 덕을 봐요? 내 옆집이, 우리 동네가, 우리 마을이, 서울이면 서울시가, 그죠? 덕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만 덕을 보는 게 아니고 나랑 함께 사는 우리 동족이 덕을 보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몰라라고 내팽겨 쳐두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건강한 시민다운 의식입니다. 이건 나만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나도 덕을 보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덕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투표 자체가 귀찮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나와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선거는요, 잔치입니다. 잔치를 통해서 머슴을, 내 일꾼을, 내 대리인을 뽑는 거예요. 국회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국민 대표자 회의의 준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대표자를 보내서 대신 내가 바쁘니까 네가 대신 나라 일을 해서 나에게 보탬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파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파견을 했어요. 이렇게 파견을 했으면 그 사람이 어디서든지 나한테 보고를 하고 나한테 신고를 하고 나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좋아요? 저 잘난 척하고 혼자 저 챙겨 먹고 저 배부르고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받들게 하려면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꼭 새겨보셔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인류가 이 만물의 영장이 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퍼시트 펭귄이라고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퍼시트 펭귄은 펭귄들이요 수만 마리가 웅성웅성하면서 바다로 못 뛰어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적이 있으니까 그 천적들이 수두룩하니까. 근데 맨 먼저 뛰어들어간 용감한 첫 번째 뛰어들어간 펭귄, 퍼시트 펭귄이에요. 영어 관용어에서는 현명한 자, 용감한 자, 지도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요,
이게 진짜 용감한 펭귄일까요? 아니에요. 나약해서 떠밀려 가지고 굴러떨어진 펭귄이에요. 그런데 이건 짐승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인류가 위대해진 것은 그런 사람들을 꼭 끌어안고 함께 갔기 때문에 인류가 위대해진 거예요. 인류가 만물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끌어안고 간 거예요. 세월호를 왜 우리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비판하느냐면, 그런 사람들을 끌고 나오지 않았던 비겁성 때문에, 그 약육강식의 동물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변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DNA 위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사가 너무 장엄합니다. 이 장엄함을 우리가요, 두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꾸 열등감에 빠져요. 두뇌가 좋으면은 욕구가 계속 번창해요. 그럼 욕구가 번창하면 늘 비교를 해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나오면 그 보고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괜히 주눅이 들어요. 쓸데없이. 내가 그렇게 위대한 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면 내가 소중한 것만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게 너무 존엄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함께 멋지게 살려면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소중한 거는 내 선택이 아름답고 향기로워야 돼요.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그런 아주 웅원한 나라가 꼭 됩니다. 따뜻하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아낌없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아니 이 선거가 우리 머슴 뽑는 거였네요, 진짜로. 그 생각 바꾸고 나니까 진짜 잘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내 선택이 아름답고 향기로워야 한다. 그런 말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끝으로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 꼭 해주고 싶으세요? 예, 네. 유권자들은 다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이 국민이 위대해지려면 자존심이 놀랍게 가지고 있어서 이게 국력을 융성하게 해줘야 돼요. 네. 뭐냐면요, 벤츠 기술이사가 한국에 와서 자동차 벤츠하고 우리나라 차를 운전해봤어요.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1억 7천만 원짜리 벤츠와 5천만 원짜리 제네시스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벤츠는 1억 7천이고 우리가 5천인 이유는 독일이 만들면 1억 7천, 맞아. 일본이 만들면 1억 2천, 미국이 만들면 1억, 한국 만들면 5천, 방글라데시가 만들면 더 낮아진다 이거죠. 그거는 국격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국격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나라가 가진 국민의 자존심, 철학, 그다음에 인간성, 그다음에 이 좋은 정치를 뽑는 투표,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게 만드는 국민의 힘, 이런 총괄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격을 높이려면은 가장 빠른 게 투표예요. 투표. 우리가 선택 잘하는 거.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숨가팠던 21일간의 730 재보궐선거 이야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7월 10일과 11일 730 재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이 있던 날.
미니 총선이라 불릴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궐선거답게 이틀간 총 58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730 재보궐선거는 총 16개 선거구에서 치러지게 되며 국회의원 선거가 15곳,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1곳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를 살펴보면 서울 동작구 을,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광주 광산구 을,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 을, 경기 수원시 을, 수원시병, 수원시정, 경기 평택시 을,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태안군, 전남 순천시 곡성군, 전남 나주시 화순군, 전남 담양군, 한평군, 영광군, 장성군 이렇게 총 15곳이며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경기 수원시사 한 곳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7월 17일 선거운동기간 개시와 함께 시작된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7월의 뜨거운 열기만큼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후보자들의 열띤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 선거 당일인 오늘은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730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 수가 최종 확정됐는데요. 선거인명부에는 1995년 7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19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등재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수원시사 선거구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가 7월 18일까지 첩보됐습니다. 선거벽보는 국회의원 선거 15개 선거구 7,175개소와 기초의회의원 선거 1개 선거구 91개소로 총 16개 선거구 7,266개소에 첩보됐는데요.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와 홍보에 관한 사항이 담긴 선거벽보와 함께 오해손 방지를 당부하는 주의문과 투표 안내 포스터도 첩보되었습니다. (7월 20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의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이 함께 발송되었는데요. 같은 날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점자 투표 안내문과 거소투표 신청자들의 거소투표용지도 함께 발송되었습니다.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투표 방법과 시간 등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홍보 내용뿐만 아니라 재산 병역,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 기록, 직업, 학력, 경력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담겨 있어서 유권자분들께서는 후보자와 관련된 필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TV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과 관련한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화면을 통해 직접 보고 들으며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총 22회의 토론회 또는 연설회가 19일부터 24일까지 공영방송사와 중계유선 방송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7월 25일과 26일 730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25일과 26일이었는데요. 지난 6.4 지방선거 때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총 288만 455명의 유권자 중 22만 9,9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7.9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관내 선거인의 사전투표함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송돼 개표시까지 안전하게 보관되고 관내 선거인의 투표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는 매일 사전투표가 마감된 즉시 우체국에 인계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됐습니다. 7월 29일까지 투개표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 16개 선거구에 투표소는 총 1,003개소, 개표소는 총 21개소가 설치되었는데요. 투표소는 학교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같은 관공서,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그 밖에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됩니다. 투표 절차에 필요한 기표대, 투표함 등의 설비뿐 아니라 투표 안내도와 동선 안내 화살표 등을 붙이며 선거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개표소는 총 21곳이 설치되었습니다. 개표소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구역 안에서 개표 관리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 공고하는데요. 선거인 수와 투표구 수, 부대시설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절차에 따른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 등을 체크하며 2, 3일에 걸쳐 개표소 설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4시가 조금 네. 넘었는데요. 이쯤에서 현재 투표율 한번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네, 우예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선거캐스터 우예아입니다. 730 재보궐선거, 지금 시각 오후 4시 10분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4시 투표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투표율, 전국 투표율 알아볼까요? 네, 16시 기준 26.0%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동작을입니다. 37.7%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은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수원을 20.6, 경기 수원 4, 21.2, 경기 수원병 24.1, 경기 수원정 23.4, 경기 평택을 23.3, 경기 김포시 28.7%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 지역입니다. 대전 대덕 26.2, 충북 충주 26.8, 충남 서산 태안 26.7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지방입니다. 광주 광산을 16.3, 부산 해운대 기장갑 17.3, 울산 남구을 20.9, 전남 순천 곡성 41.1, 전남 나주 화순 29.5,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27.0%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 4시 정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된 투표율이었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방금 우리 김홍신 작가께서 강연 중에 아마 투표율이 한 80% 넘어가면 우리 정치인들 막 꼼짝 막 밟아서 떨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국 투표율이 26% 정도 나오네요. 자, 끝까지 한번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투표소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서울 동작을 선거구 흑석동 제5투표소에 나가 있는 안규령 리포터 나와주세요. 동작구 흑석동 제5투표소에 나와 있는 안규령입니다. 오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그리고 투표 참관인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자원봉사자 한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동작구 흑석동에 사는 심윤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몇 시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셨어요? 오전 5시 반부터 이제 투표 끝날 때까지 할 예정이에요. 굉장히 일찍 나오셨군요. 네,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투표 안내원으로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같이 이동하고 이제 투표소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안내해 드리는 역할입니다. 네, 그럼 실제로 투표 안내를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투표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투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 이거 보면서 몇몇 분들이 신분증 지참 안 하셨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투표하러 오실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해주신 말씀처럼 투표하러 오실 때 신분증 꼭 확인하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 꼭 투표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작구 흑석동 제5투표소에서 안규령이었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특별 생방송 730 재보궐선거 투표하러 온 TV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저희가 또 준비한 아주 야심찬 순서인데 지금 김경진 씨가요, 난리가 났어요. 왜 빨리 났습니다. 자기 연결 안 하냐. 자, 우리 김경진 씨 나가 있는 특설 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개표 현장이 재현되고 있는 특설 무대에 나와 있습니다. 1부에서 보셨죠? 이 투표함 제가 정말 안전하고 철저하게 가져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곳에서는 개표의 절차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지금 뒤에서 유권자분들이 이렇게 모의로 개표 현장을 체험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경진 씨 참여할 준비 되셨어요? 아, 그럼요. 제가 돈 세고 이런 막일, 잡일 전문이거든요. 네, 주무관님 이제 개표 저희가 가장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네, 개표소에서는 투표소에서 이송되어 온 투표함의 봉인, 봉함 상태를 확인하고요.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면 본격적인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표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한 표 한 표. 근데 TV에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표 현장에. 그분들은 다 누구예요? 네, 개표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먼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개표를 관리하시게 되고요. 개표 사무를 보조하는 개표 사무원들이 많이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들도 계시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전기, 의료, 소방 등 협조 요원들과 경찰관 분들 등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개표 현장에 일반 국민들이 관람이나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요. 우리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구시군 선관위에 관람 신청을 하시게 되면 누구든지 관람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온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어둔 개표 절차인데요. 경진 씨도 참여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아, 저도요? 네. 아, 그럼요. 참여해야죠. 네, 참여 다음번에는.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쉐리 개표. 네, 쉐리 개표. 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개표 절차 계속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주무관님. 네, 오늘 체험해볼 개표 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인데요. 먼저 투표지를 정리하는 계안부, 그다음에 후보자별 투표지를 분류하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최종적으로 투표지를 심사하게 되는 심사집계부, 이 개표 과정의 핵심 3단계를 체험해 볼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3단계 중에 가장 먼저 이 투표함을 먼저 개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진 씨가 좀 더 도와주시겠어요? 예, 개함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티커를 떼고요. 네, 아까 봉쇄 봉인을 했던 스티커를 떼고. 네, 이 모든 과정은 개표 참관인들이 보고 계시죠. 아, 보는 과정에서. 잘 누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떨고 있니? 오! 됐죠? 바로 한 방에 네, 뒤에도 같은 자물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네, 개함을 됐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열리는 건가요? 네, 네. 자물쇠를 풀고요. 개표함 뚜껑을 열겠습니다. 네, 개표함의 뚜껑을 열어 주세요. 그렇습니다. 와, 개표함이 열렸습니다. 야, 이 표가 굉장히 안에 많아요. 보이시죠? 네. 이거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서 한번 쏟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표가 굉장히 많아요. 경진 씨. 와, 주무관님 보니까요, 표가 네.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도 이 정도의 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투표함에 들어있나요? 오늘은 투표지 숫자가 굉장히 적은 거고요. 적은 실제 거예요. 개표할 네. 때는 훨씬 더 많은 양의 투표지가 이렇게 개함상에 쏟아지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투표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개표 사무원들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 개표 사무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개표 사무원들은 공무원이나 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들로 구시군 선관위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요거는 경진 씨가 못 하겠네. 그죠?
그렇죠, 못하죠.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공무원 시험 보면 되죠. 아, 네, 시험도 볼 생각이신가 봐. 그러나 그 일반 국민들도 저 일부 개표 사무원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경진시도 신청을 하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분들도 역시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개표의 전 과정 역시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들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개표 참관인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개표 참관인 분들이 역시 그 투표함의 봉쇄 봉인 상태를 확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개표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고 개표의 전 과정을 촬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여기 참여하는 시민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표함 이렇게 개함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 집에서 TV로만 봤지 직접 나와본 건 처음이거든요.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우, 너무 신기하고요. 개표지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봤는데요. 네, 경진 씨 뭐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표를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근데 보기만 해도 네. 어지럽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완전 단순 노동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그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지 못하면 추후에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분류할 때 개표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거봐요. 경진 씨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치 기초공사 같은 역할이라고요. 그러네요. 엄청 네.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제가. 네. 자, 이렇게 정리된 표들을 이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투표지 정리가 마무리되면 네. 다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동을 해볼까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동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저희가 여기 와 보니까요, 정말 의리의리 어마어마한 기계가 저희를 맡고 있거든요. 이게 뭐죠? 이 장치가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하면 좀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조금 생소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투표지 분류기는 계안부에서 이송되어 온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를 위한 보조 장치인데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되어서 그 이후에 각종 선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때까지 사람의 손을 거쳤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계를 쓴다고 하니까 예, 투표와 개표의 생명 신뢰 아닙니까? 예, 신뢰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해킹당할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고. 네, 이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장치일 뿐이고요. 이 투표지 분류기는 인터넷망이나 어떤 외부에 그 연결되는 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속도가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빠를 것 같던데. 이게 투표지의 길이에 따라 다른데요. 네. 보통 후보자가 6명인 투표지의 경우에 분당 420매 정도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20매면 경진 씨는 혼자 분류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요? 네. 저 100m 20초예요. 아, 네. 굉장히 느려요. 네, 이거 아예 저랑 못해요, 비슷하신 저는.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도입하게 된 배경 같은 것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 밤샘 개표 등으로 개표 사무원의 그 개표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요, 계속 미분류라고 쓴 저 외딴 곳에 들어가는 게 좀 보이거든요. 네. 저거는 뭐죠? 네, 후보자별로 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들은 후보자별로 잘 분류가 되는데요. 네. 자, 미분류에 적재가 되는 투표지들 같은 경우에는 구분선상에 기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표 문양이 불분명한다든지 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하기 애매한 표들이 모이는 적재함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미분류에 적재되는 투표지의 경우에 추후에 사람에 의해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확인을. 네. 그렇군요. 걸쳐야 되는군요. 네, 지금 보니까요, 계속 투표지 분류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음 단계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네. 단순히 숫자만 세는 줄 알았는데 머리가 아파요.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 과정이죠? 네,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1차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확인하고요. 미분류 투표지를 구분 심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역시 핵심은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들을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차 분류된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네. 묶음별로 타 후보자의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수기를 이용해서 최종 득표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분류 투표지는 어떻게 구분 심사를 하게 되죠? 네, 미분류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개표 사무원이 전량 유관으로 심사를 하시고요. 네.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아, 이게 확인을 거듭하고 또 2중, 3중 셀 틈이 없네. 셀 틈이 없어. 네. 꼼꼼한데 여기 보면 이것도 무효표인가요? 이 표도 역시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미분류로 온 표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미분류가 된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기표 문양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분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위가 안 나온 하지만 거죠? 저기 네. 개표 사무원이 심사 결과 아마도 유효로 표시될 그런 표로 보이네요. 아, 이거 유효표예요? 네. 아마 정규의 기표 용구로 찍은 것이 추정이 되네요. 그렇구나. 위에만 조금 힘을 덜 줬나 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과정이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심사 집계부의 과정이 끝나면 다시 이 투표지와 여기서 작성된 개표 상한표를 위원 검열석으로 인계하게 됩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출석한 위원님들이 그 후보자들 득표수 등을 검열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위원장님이 그 득표수를 공표함으로써 개표 절차가 마무리되겠습니다. TV에 나오는 개표 숫자가 네. 여기서 공표한 숫자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숫자가 그냥 단순한 숫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군요. 네. 그러게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박수! 네. 그러면 주무관님, 이 개표가 완료된 이 개표지들은 어떻게 되죠? 네, 이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의 경우에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해서 별도의 보관 상자에 넣고 다시 봉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선거 쟁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또 여기서 열심히 체험을 하고 계신 시민분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개표 직접 눈으로 보는 거 처음이시죠? 예. 전에는 TV에만 보다가 쉽구나 하는 거 쉽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해보니까 여러 과정들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걸 느꼈고요. 제가 또 교육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런 선거가 뭐 부정이 아닌 정당하게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믿고 할 수 있다. 너희들도 나중에 나이가 되면은 꼭 선거해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자들에게도 직접 이 교육의 현장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저뿐만 아니고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선거 끝나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 네, 저도요. 진짜 이게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더 믿을 수 있고 공정해서 정말 마음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선거에 대한 신뢰감을 팍팍 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요, 신뢰하라! 네, 신뢰하라. 많은 시청자분들도 지금 그런 신뢰의 마음이 쏙쏙 생겨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더 늦기 전에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예, 소중한 한 표가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지니까 꼭 투표하세요. 네, 꼭 투표하시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시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우리 김경진 씨하고 박시영 씨하고 뭐 제대로 배우셨네요. 네. 아니 이게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접 체험까지 한 거잖아요. 네, 사실 저렇게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까지는 많이 네. 없었잖아요.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선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기계가 검표를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또 사람 눈으로 한 번 더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 투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제 믿음이 가실 것 같아요. 신뢰하세요! 아까 이렇게 외친 것처럼. 그렇죠? 자, 지금 벌써 시간이 이제 4시 반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저희 2부를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 오늘 어떠셨는지 좀 소감 한 말씀하고 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그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어가 누군지 아십니까? 거기 보시면 보통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시는데 대한국민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선거에서의 주인공은 유권자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선거를 치르는 게 또 선거를 정책을 중심으로 치르는 게 지금 삶들이 팍팍하지 않습니까? 뭐 교육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어르신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팍팍한 삶들을 좀 옥죄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나도 못나도 모든 사람들이 표 한 장으로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게 투표입니다. 꼭 투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한 번 드립니다. 네.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의 또 멋진 인사 말씀 함께 들었고요. 우리 승은 씨도 1부에서 2부도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 조금 숨가쁘게 달려왔지만요. 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저에게도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소중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어떤 선택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정말 마음껏 신뢰감 가지시고 행사하셔도 될 만큼 정말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특별 생방송 730 재보궐선거 저희 투표하러 온 TV 자 2부 자 우리 유권자와 함께하는 선거 콘서트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8시 30분부터는 저희가 이제 3부가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8시 30분부터 3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10시까지 계속해서 방송을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또 투표 마감과 동시에 또 개표 방송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 순서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오종철,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